결혼 30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2주 전이었어요. 미자 씨는 남편 차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죠.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그것도 특급 호텔, 디럭스 스위트룸, 1박 땡땡 결혼 기념일에도 가본 적 없는 그런 곳이었죠. 요즘 남편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늦은 귀가가 잦아졌어요. 회식이야, 걱정 마, 그렇게 말하던 남편. 하지만 전화는 항상 다른 방에서 받았죠. 목소리가 유난히 부드러워지는 그 통화들. 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센스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이어갑니다. 침대에서도 남편은 미자 씨를 외면했어요. 손을 뻗어도 돌아누운 등만 보였죠.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미자 씨를 보지 않기 시작한 게 그때는 그냥 관계가 식은 거라고만 생각했대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어제 결정적인 걸 보고 말았어요.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회식이야. 늦을 거야. 회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자 씨는 확인하고 싶었대요. 회사 앞에서 기다렸죠. 남편이 나왔어요. 하지만 혼자였어요. 회식은 어디 갔을까요? 남편은 택시를 탔고 미자 씨는 그 택시를 따라갔어요. 도착한 곳은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벨러나트, 평생 미자 씨를 데려가 본 적 없는 그런 곳이었죠. 빗속을 걸었어요. 다리가 떨렸대요.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확인하기 싫었던 거죠. 레스토랑 유리창 앞에 섰을 때 미자 씨는 봐버렸어요. 촛불 켜진 테이블, 와인잔을 든 남편과 젊은 여자,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손을 뻗었죠.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대요. 30년, 30년을 함께 산 그 손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걸 보는 순간 미자 씨는 그저 눈물만 흘렸다고 해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날 밤 미자 씨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핸드폰을 보여줬죠.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 남편과 그 여자 오늘 봤어요. 레스토랑에서도 봤어요. 남편은 당황하다가 오히려 차갑게 말했대요. 알았으면 됐네. 이혼하자.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그냥 살림만 하는 사람이었어. 30년, 30년의 무게가 한 문장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텅 빈 옷장만 남았죠. 그렇게 30년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죠. 미자 씨 맞으시죠? 빚 갚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빚이요? 저 빚진 거 없는데요. 여기 보세요. 미자 씨 명의로 8천만 원. 도장도 찍혀 있고요. 8천만 원. 미자 씨가 모르는 8천만 원의 빚이.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59세 미자, 마이너스 숨겨진 빚의 진실 8천만 원. 미자 씨 명의로 된 빚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 정말 모르는데요. 이게 무슨... 남자들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여기 보세요. 3년 전부터 차용증이 있어요. 미자 씨 도장, 서명. 다 있습니다. 미자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죠. 하지만 분명했어요. 자기 이름이, 자기 도장이 곳곳에 찍혀 있었어요. 이거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찍었어요? 남편 말고 누가 부인? 도장을 갖고 있겠어요? 일주일 안에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집부터 압류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문을 닫고 미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8천만 원. 남편은 이미 떠났고 빚만 남았어요. 왜 나한테만?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대요.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날 밤 미자 씨는 남편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여보세요.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귀찮다는 투였죠. 빚이 8천만 원이라는데요. 이게 무슨... 그거... 미안. 사업하다 보니까... 사업? 제 명의를 왜 써요?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고요? 8천만 원을요? 나도 지금 힘들어.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어요. 미자 씨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죠.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구나. 다음 날 아침, 미자 씨는 경찰서로 갔어요. 명예 도용이라고 신고하러요. 남편이 제 도장을 위조해서 빚을 만들었어요.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부 사이면 명예 도용 입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어요. 도장을 남편분이 보관하고 계셨나요? 네. 집에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더 어렵네요. 부부니까 도장 관리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미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어요. 소송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는 말했죠. 최소 300만 원은 있어야 해요. 그것도 이길 확률이 높지 않고요. 300만 원. 미자 씨에게는 없는 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 씨는 생각했대요. 경찰도 안 되고, 변호사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떡하라는 건지. 그날 저녁, 미자 씨는 결심했어요. 남편이 정말 어떻게 이 빚을 만들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다음 날, 미자 씨는 남편 회사가 있던 건물로 갔어요. 경비 아저씨에게 사정을 말했죠. 제가 사장 부인인데요. 사무실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경비 아저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사장님이 도망갔다는 거 아시죠? 네, 알아요. 그래서 정리 좀 하려고요. 에휴, 참 안 됐습니다. 열쇠 여기 있어요.
텅 빈 사무실, 먼지만 쌓인 책상들. 미자 씨는 남편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하나, 둘, 셋. 맨 아래 서랍에 감춰진 파일 상자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열어야만 했죠. 파일을 꺼냈어요. 장부들, 계약서들, 차용증들, 천천히 하나씩 펼쳐봤어요. 그리고 미자 씨는 알게 됐어요. 3년 전부터였어요. 남편이 사채를 쓰기 시작한 게 처음엔 500만 원, 곧 갚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 달 1천만 원, 6개월 후 2천만 원, 1년 후 5천만 원. 빚을 낳았어요. 한 곳에서 빌려서 다른 곳을 갚고 그렇게 돌려막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서류에 미자 씨의 이름이 있었어요. 도장도, 서명도. 이게 다 위조야. 미자 씨는 중얼거렸어요. 자기 서명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삐뚤삐뚤. 자기 글씨체가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서류였어요. 집 담보 대출. 우리 집을 담보로 3천만 원. 작년에 미자 씨 모르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야? 가능했어요. 부부 공동 명의였지만 남편이 서류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은 거였죠. 미자 씨는 계속 서류를 뒤졌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있었어요. 통장 거래 내역서, 회사 통장이었어요. 작년 8월 2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송금 받는 사람, 박땡땡 지연 그 여자, 레스토랑에서 봤던 그 여자 이름이었어요. 미자 씨는 손이 더 떨렸어요. 계속 넘겼어요. 9월 300만 원, 10월 500만 원, 11월 800만 원, 총액 2천만 원이 넘었어요. 회사 돈을 그 여자에게 보낸 거예요. 왜? 미자 씨는 중얼거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그때였어요. 파일 사이에 끼워진 메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 필체였어요. 지연이가 돈 가지고 사라졌다. 연락 안 됨 회사 돈까지 가져갔다. 어떻게 하지? 미자 씨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웃음이 나오려다가 울음이 됐어요. 남편도 그 여자한테 속은 거였어요. 그 여자는 돈이 목적이었고 돈을 챙기고 사라진 거였죠. 그래서 미자 씨는 말했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구나. 돈도 없고 여자한테도 버림받고 빚만 남았으니까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허탈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미자 씨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증거로 남겨야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사무실을 나서면서 경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사모님, 힘내세요. 사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건물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 씨는 생각했어요. 8천만 원, 남편이 만든 빚,
게다가 그 여자가 가져간 2천만 원. 집은 담보로 잡혀 있고 어떻게 갚지? 막막했어요. 59세, 돈도 없고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그냥 주부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수야. 지수야. 미자 씨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빠가 집 나갔다며? 응, 그래. 왜? 무슨 일인데? 미자 씨는 말할 수 없었어요. 딸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죠? 엄마가 잘못해서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미안해. 엄마가 아빠를 못 잡았어. 미안해. 엄마, 울지 마. 대체 무슨 일이야? 하지만 미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울기만 했죠. 전화를 끊고 미자 씨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들이 쏟아졌어요. 8천만 원, 위조된 서명, 담보 잡힌 집, 사라진 여자. 나는 도대체 그때였어요. 서류 사이에서 오래된 공책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니, 이건 남편 서류가 아니었어요. 집에서 가져온 거였죠. 짐 정리하다가 가방에 넣었던 낡은 공책이었어요. 표지에 적힌 글씨, 미자에게 이건 어머니 글씨였어요. 미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어머니의 손글씨가 보였어요. 미자야,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하지만 이게 있으면 어디 가서든 굶지는 않을 거야. 힘들 때 이걸 펼쳐봐라. 엄마가 항상 옆에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딸. 미자 씨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어요. 엄마, 엄마.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지만 미자 씨에게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머니의 사랑이 이 공책 안에 담겨 있었죠. 하지만 미자 씨는 아직 몰랐어요. 이 공책이 자기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며칠이 흘렀어요. 미자 씨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채업자들은 계속 전화했어요. 미자 씨, 언제 갚으실 건가요? 일주일 지났는데요. 집 압류 절차 들어갑니다. 미자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받아봤자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딸 지수도 계속 연락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갈게. 기다려. 하지만 미자 씨는 딸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미자 씨는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0년 착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냥 살림만 하는 사람. 남편이 했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때였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어머니 공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
처음 펼쳐본 후로 그냥 거기 놓여 있었어요. 미자 씨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공책을 집어들었죠. 펼쳤어요. 첫 페이지 다음 레시피들이 빼곡했어요. 미자야, 이건 우리 집 김치찌개야. 된장은 2스푼, 고춧가루는 1스푼. 여기에 엄마 비법이 있단다. 멸치 육수를 꼭 쓰렴. 그래야 깊은 맛이 나. 갈비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고기는 찬물에 1시간 담가서 핏물을 빼고 양파, 키위를 갈아서 재우면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진단다. 잡채는 미자,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지. 중학교 때 도시락에 싸달라고 했잖아. 당면은 먼저 삶아서 참기름에 버무리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자 씨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된장, 남은 채소들. 한번 해볼까?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리를 남편이 떠난 후로 한 번도 제대로 안 했죠. 하지만 손이 움직였어요. 김치를 꺼내고 된장을 떠내고 파를 썰고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죠.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국물이 끓는 소리 이상했어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된장을 풀었어요. 김치를 넣었어요. 두부도 넣었어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미자 씨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물이 났어요. 엄마,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이 냄새가 났었죠. 미자야, 왔니? 손 씻고 밥 먹어. 어머니가 웃으며 맞아주시던 그 따뜻한 부엌. 밥을 퍼서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어.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계속 먹었어요. 엄마, 이게 엄마 맛이구나.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구나. 요리 30년 넘게 해온 이 요리가 자산이 될 수 있을까? 어머니가 편지에 쓰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게 있으면 어디 가서든 굶지는 않을 거야. 미자 씨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검색을 시작했죠. 중년 여성 일자리, 50대 구직 요리, 관련 직업 계속 검색했어요. 그러다가 한 공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종로구 복지관 시니어 재능, 나눔 강사 모집 요리, 공예, 운동 등 경력 무관, 열정 환영 재능 나눔. 미자 씨는 그 글을 계속 읽었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 소정의 강사료 지급,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서 제출해볼까?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나 할 수 있을까? 자격증도 없고 요리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집밥만 해온 사람인데 그냥 살림만 하는 사람. 남편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아니야. 미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30년을 했잖아. 매일매일. 그냥이 아니야. 정성껏 했어. 미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름 박땡땡 미자 나이. 59세 경력 없음 자격증 없음. 지원 동기란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썼어요. 저는 특별한 경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밥을 해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배운 레시피로 정성껏 요리해왔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너무 떨렸어요. 후, 심호흡을 하고 눌렀어요. 접수되었습니다. 됐다. 미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틀 후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박땡땡 미자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구복지관입니다. 강사 신청하셨죠? 아, 네. 내일 면접 가능하세요? 네. 면접이요? 네. 간단한 면접이에요.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갈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면접. 59년 살면서 처음 해보는 면접이었어요. 뭘 입고 가지? 뭐라고 말하지? 그날 저녁, 미자 씨는 옷장을 뒤졌어요. 남편 옷은 다 사라졌지만 미자 씨 옷은 그대로였어요. 깔끔한 블라우스, 검정 바지, 그걸 꺼내놓고 다림질했어요. 공책도 다시 펼쳤어요. 레시피를 하나하나 읽었어요. 면접에서 뭘 물어볼까? 요리를 어떻게 배웠냐고 하겠지? 미자 씨는 어머니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복지관 앞에 선 미자 씨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중얼거리며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면접. 신청한 박땡땡 미자입니다. 아,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작은 상담실로 안내됐어요. 관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 앉으세요. 저는 이영희입니다. 여기 관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영희 관장님은 미자 씨 신청서를 보고 계셨어요. 특별한 경력이 없으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라고 쓰셨는데. 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공책이 있어요. 미자 씨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이게 어머니 레시피예요. 영희 관장님이 공책을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펼쳐봤죠. 와, 정성스럽게 쓰셨네요. 50가지 레시피가 다 있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요리하신 분이었어요. 미자 씨는 말을 이었어요. 손맛이 정말 좋으셨어요. 동네에서 유명하셨죠. 그럼 미자 씨도 이렇게 요리하실 수 있으세요? 네. 30년 넘게 했으니까요. 영희 관장님은 미자 씨를 바라봤어요.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자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돈이 필요하다고, 빚이 있다고,
저는 미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근에 많은 걸 잃었어요. 남편도, 집도, 모든 걸.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미자 씨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미자 씨에게 격려의 차원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어머니 공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한테도 뭔가 있구나. 이제는 이걸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던 것처럼 영희 관장님은 한참 동안 미자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미자 씨, 네. 한번 시연해 보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요. 우리 주방에서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제가 먹어보고 결정할게요. 미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지, 지금요? 네, 지금요. 재료는 다 있어요. 뭐든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복지관 주방. 미자 씨는 앞치마를 둘렀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재료를 보니까 마음이 진정됐어요. 김치찌개 만들어 볼게요. 어머니 레시피 첫 장. 가장 자신 있는 요리였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고 불을 켰어요.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3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고 된장을 풀고 보글보글 끓는 소리,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영희 관장님이 주방 문 밖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미자 씨는 레시피를 보지 않았어요. 다 외우고 있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방울, 파를 송송 썰어 얹고 다 됐습니다. 미자 씨가 그릇에 담아 영희 관장님께 내밀었어요. 관장님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5초, 10초, 미자 씨는 숨도 못 쉬고 기다렸어요. 이게 영희 관장님이 말했어요. 이게 우리 엄마 손맛이네요. 관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끓여주셨어요. 돌아가신 지 10년 됐는데 이 맛 정말 오랜만이에요. 미자 씨도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영희 관장님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웃었어요. 미자 씨, 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오시겠어요? 네. 합격이에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 맛 나눠주세요. 미자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예요. 수강생은 아마 5명에서 10명 정도 될 거예요. 강사료는 한 달에 40만 원 드릴게요. 4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미자 씨에게는 시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자 씨는 90도로 인사했어요. 복지관을 나서면서 미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엄마,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미자 씨는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 씨는 어머니 공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가 옆에 있다고 했죠. 정말 옆에 계시네요. 아직 8천만 원 빚이 남아 있었어요. 집도 위태로웠고 앞날도 막막했어요. 하지만 미자 씨에게는 이제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한 달에 40만 원, 1년이면 480만 원.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면 미자 씨는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할 수 있어. 미자 씨는 중얼거렸어요.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날 밤 미자 씨는 공책을 펼쳤어요. 첫 수업 때 뭘 가르칠까? 김치찌개, 된장찌개, 아니면 잡채? 하나하나 레시피를 읽으며 미자 씨는 상상했어요. 어르신들이 맛있어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웃으며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엄마, 미자 씨는 어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엄마, 저 시작해요. 엄마가 주신 거 소중하게 쓸게요. 지켜봐 주세요. 사진 속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마치 잘할 거야, 우리 딸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첫 수업 날, 수요일 오후 2시, 미자 씨는 1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재료를 준비하고, 냄비를 정리하고, 앞치마를 매만지고, 손이 너무 떨렸어요. 잘할 수 있을까? 영희 관장님이 들어왔어요. 미자 씨, 준비 다 하셨어요? 네. 근데 수강생이 몇 명이나 오나요? 신청자가 8명이에요. 8명이요? 네, 입소문이 났나 봐요. 복지관 오시는 어르신들이 기대하고 계세요. 2시가 됐어요. 하나, 둘. 어르신들이 들어오셨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60대 아저씨, 또 다른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땡땡 미자입니다. 8명이 다 앉았어요. 모두 기대에 찬 눈으로 미자 씨를 바라봤어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미자 씨가 말했어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예요. 우와, 김치찌개. 우리 며느리가 끓여주는 건 맛이 없는데 이거 배워가야겠네. 어르신들 반응에 미자 씨는 조금 긴장이 풀렸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재료를 하나씩 보여드렸어요. 김치, 돼지고기, 된장, 고춧가루, 김치찌개의 비법은요. 미자 씨가 말했어요. 멸치 육수예요. 꼭 멸치로 육수를 내야 깊은 맛이 나요. 아, 그래서 우리 집 찌개는 밍밍했구나. 한 할머니가 무릎을 쳤어요. 하나하나 어머니 레시피대로 설명했어요. 이건 우리 어머니가 평생 하시던 방법이에요. 어머니는 정성이 곧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조용히 들으셨어요. 그래, 맞아.
옛날 우리 엄마도 그랬지. 한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찌개가 끓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와, 냄새 좀 봐. 이게 진짜 엄마 손맛 냄새지. 미자 씨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자, 이제 드셔보세요. 어르신들이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으셨어요. 이거, 이거야. 우리 엄마 맛이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우리 엄마 생각나네. 돌아가신 지 20년 됐는데, 미자 씨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나가시면서 선생님 다음 주도 오죠? 당연히 와야죠. 이거 배워서 손주들한테 해줄 거예요. 선생님, 우리 친구한테도 말해도 돼요? 미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다음 주 또 만나요. 정리를 하는데 영희 관장님이 오셨어요. 미자 씨, 대성공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반응 보셨죠? 다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음 주에 수강생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영희 관장님이 말했어요. 벌써 대기자가 5명이래요. 정말요? 네, 입소문이 빠르거든요. 복지관에서 미자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 씨는 하늘을 보며 웃었어요. 엄마, 잘했죠? 그날 밤, 미자 씨는 딸에게 전화했어요. 지수야, 엄마, 엄마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받고 미안해. 엄마가 힘들었어. 지금은 괜찮아? 응, 지금은 조금 괜찮아. 미자 씨가 말했어요. 엄마, 일 시작했어. 일? 무슨 일? 요리, 가르치는 일. 엄마가? 응, 복지관에서 어르신들한테 외할머니 레시피로. 엄마,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대단해. 아니야. 아직 시작일 뿐이야. 아니야, 엄마 대단해. 진짜로. 다음에 엄마 수업 보러 가도 돼? 그래. 와봐. 전화를 끊고 미자 씨는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울음이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수강생이 15명이 됐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20명이 됐어요. 복지관 소강당이 꽉 찼어요. 선생님, 저도 배우고 싶은데 자리 없어요? 다음 달에 자리 나면 연락드릴게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였어요. 한 할머니가 미자 씨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네, 순자 할머니. 저, 사실은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밥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요리를 할 줄 몰랐어요. 평생 남편이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즘 라면만 먹고 살았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안 오려고 하고, 그런데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할머니가 웃었어요. 이제 저도 할 수 있어요. 어제 손주들 불러서 갈비찜 해줬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손주들이 맛있다고 막 먹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았어? 그러면서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미자 씨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그날 이후 미자 씨는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요리가 아니구나. 이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구나. 3개월이 지났어요. 영희 관장님이 제안했어요. 미자 씨, 다른 복지관에서도 요청이 와요. 네. 미자 씨 소문이 났어요. 다른 복지관에서도 수업 해주실 수 있어요? 두 곳을 해요? 네. 월요일은 여기, 금요일은 다른 곳. 어때요? 미자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일이 늘어나면 수입도 늘어나겠죠. 할게요. 정말요? 그럼 강사료도 2배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80만 원. 조금씩 빚을 갚아가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수강생이 50명이 됐어요. 복지관 2곳에서 매주 2번씩 수업했어요. 한 달 수입은 120만 원. 많지는 않았지만 미자 씨는 행복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집 앞에서 누군가 미자 씨를 불렀어요. 미자야. 돌아보니 30년 지기 친구 김순이였어요. 순이야. 미자야. 너 진짜 못 봤다. 2사람은 꼭 껴안았어요. 카페 갈까? 응, 좋아. 카페에 앉아서 순이가 말했어요. 미자야.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남편이랑 이혼했다며.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래. 힘들었겠다. 순이가 미자 손을 잡았어요.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미안. 말하기가 창피해서. 무슨 창피한 소리야. 30년 친구인데. 순이는 미자를 안아줬어요. 그런데 말이야. 순이가 말을 이었어요. 너 요즘 복지관에서 수업한다며? 응, 어떻게 알았어? 내 친구 엄마가 내 수업 듣는데 엄청 자랑하더라. 정말? 응. 박땡땡 미자 선생님 손맛이 최고래. 순이가 웃었어요. 나 진짜 자랑스럽더라. 내 친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미자 씨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야, 대단한 거야. 59세에 새로 시작한 거잖아. 순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미자야, 나도 사실은, 응? 우리 남편도 사업 실패했어. 뭐, 작년에. 그래서 집도 작은 데로 옮기고, 나도 돈 벌어야 하는데, 막막하더라. 순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 평생 남편 돈으로 살았잖아. 자격증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자 씨는 순이 손을 꼭 잡았어요. 순이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나도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미자야.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너 도와줄 수 없을까? 응? 내 수업. 나도 같이 할 수 없을까? 같이?
응, 너는 요리 가르치고 나는 뭐 다른 거 순이가 말했어요. 나 마케팅 관련해서 좀 알거든. 인터넷으로 공부했어. 요즘은 온라인 시대잖아. 유튜브, 인스타, 그런 거 해보는 거 어때? 미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응, 너 수업하는 거 찍어서 올리는 거야. 요즘 시니어 콘텐츠가 대세래. 중년들이 엄청 보거든.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내가 하면 되지. 촬영도 하고 편집도 배워서 하고 순이가 신이 났어요. 미자야, 우리 같이 하자. 너는 요리, 나는 마케팅. 둘이 힘 합치면 진짜 잘 될 것 같아. 미자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순이는 30년 친구였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수익은 어떻게 나눠? 55로 하면 되지, 뭐. 우리 친구인데 계약서는 써야 하지. 않을까? 맞아, 그래야지. 친구라도 확실히 하는 게 좋지.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보자. 진짜? 미자야. 순이가 미자를 꼭 껴안았어요. 우리 대박 땡땡 나자. 같이 힘내자. 그날 이후 미자와 순이는 본격적으로 준비했어요. 순이가 카메라를 샀어요. 편집 프로그램도 배우기 시작했죠. 미자야, 여기서 요리하는 거 찍을까? 응, 좋아. 첫 영상을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미자쌤이. 엄마 손맛입니다. 미자 씨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오늘은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순이가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 찍었어요. 편집을 배워서 일주일 만에 첫 영상을 올렸어요. 유튜브에 올렸어. 미자야, 정말 사람들이 볼까? 일단 올리고 봐야지. 첫날, 조회수 50, 둘째 날, 조회수 120, 셋째 날, 조회수 300. 미자야, 조금씩 오르고 있어. 댓글도 달렸어. 어머니 손맛 같아요. 감사합니다. 59세에 이렇게 시작하시다니 대단하세요. 따라 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미자 씨는 댓글을 읽으며 울었어요. 순이야, 고마워. 야,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한 달 후, 구독자 3,000명. 두 달 후, 구독자 5,000명. 영상도 10개가 넘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어머니 레시피를 하나씩 올렸어요. 미자야, 광고 달. 수 있대. 광고. 응, 유튜브 수익. 이제 우리 돈 벌 수 있어. 첫 달 유튜브 수익. 12만 원. 많지는 않았지만 미자 씨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순이야, 우리 진짜 하고 있는 거지? 응, 우리 진짜 하고 있어. 오프라인 수업에 온라인 채널까지 6개월 만에 미자 10월 수입은 300만 원이 됐어요. 복지관 수업 120만 원, 유튜브 광고 80만 원, 협찬 100만 원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8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갚았어요. 미자야, 우리 진짜 잘하고 있어. 순이가 웃었어요. 이 속도면 3년 안에 빚 다 갚을 수 있어. 미자 씨도 웃었어요. 고마워, 순이야.
야, 나도 고마워. 너 덕분에 나도 돈 벌잖아. 우리 계속 같이 하자.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미자 씨는 행복했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진짜 친구가 옆에 있었어요. 순이야, 다음 영상은 뭐 할까? 갈비찜? 요즘 갈비찜 인기 많아. 좋아, 갈비찜 하자. 두 사람은 웃으며 다음 영상을 계획했어요. 하지만 미자 씨는 아직 몰랐어요. 6개월 후 순이가 배신할 거라는 걸. 6개월이 흘렀어요. 미자 씨와 순이의 일은 점점 더 잘 풀려갔어요. 유튜브 구독자는 5천 명에서 1만 명으로 그리고 2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미자야, 대박 땡땡이다. 2만 명. 순이가 소리쳤어요. 우리 진짜 잘하고 있어. 복지관 수업도 세 곳으로 늘어났어요. 수강생은 총 10명. 월 수입은 500만 원. 순이야, 이제 정말 안정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정말 대단해.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순이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미자야, 오늘은 내가 혼자 촬영할게. 응? 왜? 그냥 내가 피곤해 보여서. 쉬어. 미자야, 다음 주 수요일 수업 내가 대신 할게.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야, 넌 다른 복지관도 가야 하잖아. 내가 할게. 처음에는 친구가 배려해 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순이야, 이번 달 정산서 좀 보자. 응? 아, 그거 나중에 줄게. 지금 좀 바빠. 근데 지난달 것도 아직 못 받았는데. 아, 미자야. 미안. 깜빡했어. 이번 주에 줄게. 하지만 이번 주가 지나도 정산서는 오지 않았어요. 순이야. 아, 미자야. 미안해.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는 꼭 줄게. 수강생 연락처도 순이가 관리했어요. 순이야, 새로 신청한 분들 명단 좀. 아, 그거 내가 따로 정리하고 있어. 나중에 공유할게. 하지만 공유는 되지 않았어요. 미자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데. 그러던 어느 날 수강생 한 분이 미자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경희 씨였어요. 50대 중반. 미자 씨 수업을 6개월째 듣는 분이었죠. 선생님, 혹시 순이 키친 아세요? 미자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순이 키친? 네, 선생님이랑 같이 하시는 순이 씨가 따로 여신 것 같던데요. 선생님 레시피랑 똑같은 거 가르치시던데. 혹시 분점인가요? 미자 씨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주소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 잠시만요. 주소가 왔어요. 복지관에서 500m 떨어진 곳, 작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미자 씨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도착했어요. 상가 2층, 간판이 보였어요. 순이 키친 마이너스 정성이 담긴 엄마의 손맛. 미자 씨는 숨이 막혔어요. 엄마의 손맛. 그건 미자 씨가 쓰던 문구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깔끔하게 꾸며진 주방, 테이블들, 벽에 붙은 메뉴판, 김치찌개 마이너스 5만 원, 된장찌개 마이너스 5만 원, 갈비찜 마이너스 7만 원 미자 씨보다 2만 원씩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 미자 씨가 만든 음식들, 똑같은 구도, 똑같은 그릇. 이게 미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 순이가 수업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된장을 풀어주시면 돼요. 이건 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비법이에요. 미자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그건 미자 씨 이야기였어요. 수강생들이 10명쯤 있었어요. 미자 씨는 알아봤어요. 그중 몇 명은 미자 씨 수업을 듣던 사람들이었어요. 순이야. 미자 씨가 불렀어요. 순이가 돌아봤어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자야? 이게 뭐야? 미자 씨가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순이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미자야. 이건 수강생 여러분. 미자 씨가 수강생들을 바라봤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강생들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환불해 드릴 테니 먼저 나가주세요. 미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강생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미자와 순이 둘만 남았어요. 순이야. 미자 씨가 물었어요. 이게 뭐야? 설명해봐. 순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걸렸구나. 걸렸다니? 미자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걸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미자야. 미안해. 순이가 말했어요. 나도 돈이 필요했어. 돈이 필요하면 같이 벌면 되잖아. 우리 같이 하기로 했잖아. 근데 너무 느려. 순이가 말했어요. 너는 너무 느려. 조심스럽게만 하고 나는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 빨리 돈 벌고 싶었어. 미자 씨는 다리가 풀렸어요.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3개월 전 순이가 대답했어요. 유튜브 구독자가 1만 명 넘었을 때, 그때 생각했어. 내가 혼자 하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내 레시피 다 복사했어. 사진도 찍고 영상도 따로 저장하고. 미자 씨는 숨이 막혔어요. 레시피 복사? 응. 내가 가르쳐 준 거 다 메모했어. 어머니 공책도 몰래 사진 찍었어. 그리고 3개월 전부터 이 공간 준비했어. 내가 모르게. 미자 씨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30년 친구가, 30년 친구가 이럴 수 있어? 미안해. 순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미안함은 없었어요. 근데 미자야. 순이가 말했어요. 그 레시피 내 거 아니잖아. 뭐? 내 엄마 거잖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 엄마가 만든 거잖아. 나도 같이 배웠어. 너한테. 그럼 이제 내 거이기도 한 거야.
미자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너, 정말, 그리고 미자야. 순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나, 이거 잘 될 것 같아. 내 수강생들, 많이 넘어왔어. 가격도 더 싸고, 장소도 더 좋거든.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미자 씨는 순이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맞나? 순이야. 미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한테도 배신당했어. 빚도 떠안았어. 모든 걸 잃었어.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너 때문이었어. 너랑 같이 하니까 힘이 났어.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았어. 근데 넌 미자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넌 너마저 나를 버리는 거야? 순이는 눈을 피했어요. 미안해. 근데 이건 내 선택이야. 나도 살아야 해. 미자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해해. 미자 씨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웃음이 나오려다가 울음이 됐어요. 이해하라고 30년 우정을 배신하는 걸 이해하라고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줘. 순이가 말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미자 씨는 순이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간신히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왜, 왜 나한테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자 씨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미자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친구한테도 왜 나는 계속 당하기만 하는 거야.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지수였어요. 하지만 받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은 늙어 보이는 자기 얼굴. 나는 대체 그날부터 미자 씨는 무너졌어요. 수업에 나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영희 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자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수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미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네, 무슨, 그만두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수강생들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수업 언제 하세요? 선생님 걱정돼요. 하지만 미자 씨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유튜브도 한 달째 영상을 올리지 않았어요. 댓글들이 달렸어요. 선생님, 왜 영상 안 올리세요?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미자 씨는 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혜 씨가 직접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선생님, 저예요. 경희예요. 미자 씨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 알아요. 경혜 씨가 말했어요. 순희 씨, 배신한 거 알아요. 미자 씨는 문 뒤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선생님, 저희 다 알아요. 순희 씨가 뭘 한 건지. 저희 다시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순희 씨 수업은 다 끊었어요. 진짜는 선생님이니까요. 미자 씨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경혜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은 저한테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이제 선생님 차례예요. 다시 일어서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미자 씨는 문 뒤에 주저앉았어요. 고맙습니다. 경희 씨는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미자 씨는 혼자 생각했어요. 다시 일어서라고 일어설 수 있을까? 2번이나 배신당했는데 남편한테도 친구한테도 나는 대체 왜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 걸까? 그때 어머니 공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테이블 위에 먼지가 쌓인 채 놓여 있었어요. 미자 씨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공책을 집어들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어머니 편지가 있었죠. 미자야, 힘들 때 이 편지를 읽고 있겠지. 엄마도 힘든 시절이 있었단다. 아버지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을 때 엄마도 무너졌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단다. 너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시 일어섰어. 미자야, 넘어지는 건 괜찮아.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엄마가 항상 옆에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딸. 미자 씨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도 배신당했어요? 엄마도 힘들었어요? 근데 다시 일어섰어요? 미자 씨는 울었어요.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았어요.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다시 한번 미자 씨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핸드폰을 켰어요. 밀린 문자가 100개가 넘었어요. 수강생들, 딸, 영희 관장님, 모두 걱정하는 메시지들이었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미자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야, 엄마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순이 이모가 배신했어. 뭐? 미자 씨는 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순이가 한 일들, 레시피 도용, 수강생 빼가기, 그 이모가 어떻게 지수가 울먹였어요. 엄마,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그냥 당할 거야? 법적으로? 응. 레시피 저작권, 상표권, 엄마 레시피 보호할 수 있어. 미자 씨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이, 엄마, 내가 있잖아. 지수가 말했어요. 나 알바해서 돈 모았어. 300만 원. 엄마 드릴게. 변호사 선임해. 지수야, 엄마 이대로 당하면 안 돼. 엄마는 다시 일어서야 해. 외할머니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
미자 씨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우리 딸, 엄마 힘내. 내가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미자 씨는 결심했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제대로 거울을 봤어요. 아직 눈이 퉁퉁 부었지만 할 수 있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세수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레시피 저작권 보호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미자 씨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순이가 한 일들을, 레시피 도용을, 상표까지 따라한 것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레시피를 책으로 먼저 출판하시고요. 상표권 등록하세요. 그러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300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자 씨는 지수가 준 돈을 생각했어요.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미자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어요. 순이는 이미 3개월이나 먼저 시작했고 수강생도 많아졌고 입소문도 나 있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미자 씨는 고민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진정성, 순이한테는 없는 거, 나한테만 있는 거,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자. 미자 씨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미자 씨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레시피 책 출판. 딸 지수가 도와줬어요. 엄마, 이렇게 편집하면 어때? 좋아. 정말 좋아. 2주 만에 책이 완성됐어요. 엄마가 남긴 59가지 손맛 표지에는 어머니 사진과 함께 미자 씨의 사진이 있었어요. 자비 출판이었어요. 초판, 첨부, 많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이 레시피는 법적으로 내 거야. 상표권 등록도 했어요. 미자쌤의 엄마 손맛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순이에게 경고장을 보냈어요. 레시피 도용 및 상표권 침해, 즉시 중단할 것을 경고함 미준수 시 법적 조치 예정 일주일 후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미자 씨는 받지 않았어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하자. 하지만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순이는 이미 3개월간 쌓아온 게 있었어요. 미자 씨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진정성으로 승부하자. 미자 씨는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유튜브 영상을 찍을 준비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요리 영상이 아니었어요. 진솔한 고백. 카메라를 켰어요. 안녕하세요. 미자쌤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달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미자 씨는 심호흡을 했어요. 제가 큰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말했어요. 남편의 외도와 이혼, 8천만 원의 빚, 어머니의 레시피로 다시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30년 친구의 배신까지. 친구가 제 레시피를 도용했어요.
수강생들도 빼갔어요. 3개월 동안 제 몰래 미자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또다시 배신당했으니까요. 무너졌어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자 씨는 어머니 공책을 들어 보였어요. 어머니가 이걸 남겨주셨어요. 레시피와 함께 메시지를요. 넘어지는 건 괜찮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어서기로 했어요. 이 레시피는 돈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진심으로 나누고 싶어요. 배신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겠어요. 59세지만 다시 시작하겠어요. 저처럼 힘든 분들 계시죠? 같이 일어서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1시간 후 조회수 500, 3시간 후 조회수 5000, 다음날 아침 조회수 5만. 미자야. 지수가 소리쳤어요. 엄마, 영상 대박 땡땡 났어. 뭐? 조회수 봐. 10만 넘었어. 댓글도. 댓글 좀 봐. 미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읽었어요. 울면서 봤어요. 힘내세요. 저도 59세의 남편 잃었어요. 위로받았습니다. 배신당해도 일어서는 모습 정말 멋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순이 키치는 가짜고요. 저도 중년 여성인데 용기 얻었어요. 선생님 책 어디서 사요? 꼭 사고 싶어요. 선생님이 진짜 미자쌤이에요. 응원합니다. 댓글이 1000개, 2000개 계속 늘어났어요. 그날 저녁 조회수 50만, 일주일 후 조회수 100만을 넘었어요. 구독자도 2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엄마, 대박 땡땡이야 진짜. 미자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심이 통했구나. 레시피 책도 날개 돋친 듯 팔렸어요. 초판 첨부, 3일 만에 완판. 재출판, 5,000부, 일주일 만에 완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식 출판 계약하시겠어요? 정식? 출판이요? 네, 저희 출판사에서 유통하겠습니다. 광고 제의도 들어왔어요. 식재료 회사, 주방용품 브랜드 협찬하고 싶습니다. 광고 모델 해주시겠어요? 한 달 만에 미자 씨 수입은 500만 원이 됐어요. 유튜브 광고 200만 원 책 인쇄, 150만 원 협찬, 150만 원 엄마. 이제 진짜 안정된 거야. 지수가 울었어요. 빚도 이제 다 갚을 수 있어. 미자 씨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 다 갚을 수 있겠다. 복지관 수업도 재개했어요. 수강생들이 미자 씨를 보고 울었어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다시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순이 씨 수업 다 끊었어요. 진짜는 선생님이니까요. 순이의 교실은 결국 문을 닫았어요. 법적 경고로 상호를 바꿔야 했고 수강생들도 모두 떠나버렸어요. 어느 날 순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자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미자 씨는 한참 동안 문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웠어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하겠지. 미자 씨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다시 가까워질 순 없어. 6개월이 더 지났어요. 미자 씨의 유튜브 구독자는 30만 명이 됐어요. 복지관 수업은 5곳으로 늘어났어요. 책은 3만 부가 팔렸어요. 빚도 8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갚았어요. 이제 조금만 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 미자야. 나 철수야. 전 남편이었어요. 미자 씨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나 좀 만날 수 없을까? 만날 일 없어요. 제발 딱 한 번만. 미자 씨는 한참 망설이다가 어디서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철수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상했어요. 잘 지냈어? 철수가 물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미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너 유튜브 보고 책도 샀어. 대단하더라. 59세에 그렇게 다시 시작하다니. 미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자야.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여자 지연이한테 다 속았어. 돈 다 가져가고 사라졌어. 나도 빚만 남았어. 철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리 미자 씨는 철수를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안 돼요. 미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자야,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무너졌지만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 저는 저로 충분해요. 당신도 당신 인생 잘 사세요. 미자 씨는 일어섰어요. 안녕히 계세요. 철수를 뒤로 하고 나왔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나 정말 다시 일어섰구나. 그날 저녁 미자 씨는 딸과 통화했어요. 지수야. 응, 엄마. 오늘 아빠 만났어. 뭐, 왜?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라. 그래서 거절했어. 전화기 너머로 지수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자랑스러워. 미자 씨도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우리 딸. 1년 후, 미자 씨는 대형 강연회 무대에 서 있었어요. 청중은 500명. 모두 중년 여성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땡땡 미자입니다. 박땡땡 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미자 씨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59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집, 돈, 그리고 30년 친구까지 2번의 큰 배신을 당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자 씨는 어머니 공책을 들어 보였어요. 어머니가 이걸 남겨주셨어요. 레시피와 함께 메시지를 넘어지는 건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어머니의 레시피로 59세에 새로 시작했어요. 미자 씨는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있을 뿐이에요. 당신에게도 분명 뭔가 있어요. 그걸 찾으세요.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박땡땡 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미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60대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선생님,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났어요. 빚도 남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자 씨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성은 미자 씨를 꼭 껴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용기 얻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자 씨 거울을 봤어요. 1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주름은 더 생겼지만 눈빛은 더 밝았어요. 나 해냈어.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엄마, 맞죠? 저 다시 일어섰어요. 엄마가 주신 거 소중하게 잘 썼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줬어요. 엄마처럼. 사진 속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마치 말하는 것처럼. 잘했어, 우리 딸. 미자 씨는 공책을 펼쳤어요. 빈 페이지가 몇 장 남아 있었어요.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 저는 이제 괜찮아요. 다시 일어섰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거예요. 어머니처럼 사랑을 나눌 거예요.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공책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뭘 하지? 미자 씨는 웃었어요. 내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줘야지. 내일도 일어서는 법을 알려줘야지. 내일도 살아야지. 그렇게 미자 씨의 하루가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9세에 시작한 미자 씨의 인생 2막은 이제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자막 1년 후 미자 씨는 빚 8천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 50만 명, 복지관 7곳에서 수업 중 시니어 자립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웃으며 수업하는 미자 씨 모습,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 어머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딸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미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59세에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일어선 미자 씨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앤드 알림 설정,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일어서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